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영주입니다. 오늘 유튜브 시간에는 요즘 노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인의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우울과 치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치매가 있을 경우에 우울도 같이 보일 수 있고, 우울과 치매가 사실은 혼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성치매라고도 하는데요. 치매가 없는 경우에도 주요 우울장애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인지기능 장애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성치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활력 떨어진다든지 식욕이 저하된다든지 이제 어르신들한테 보여지는 체중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동반을 이제 오는 증상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우울인지 치매인지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신체적인 검사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신경학적인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 약물 치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지 행동 장애라든지 또 지치적인 정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의 우울증과 치매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우리가 진단할 때 우리가 코리안 버전의 그 한국형 그 우울 진단 검사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우리가 한 30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형 우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또 본인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해서 우리가 예, 아니오로 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30가지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요. 22점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게 심한 우울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평균적으로는 13점 미만일 경우 우리가 정상이라고 보고요. 한 14에서 18점 정도가 되면 경정도의 우울, 그다음에 19점에서 21점 정도가 되면 중증도의 우울이라고 해요. 여기서 항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간단한 검사로 이렇게 우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과 다르게 치매는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억이나 언어나 판단력에 있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사실은 기억력 장애인데요. 과거에는 이거를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뇌 질환이라든지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울과 치매를 구별해서 우리가 감별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노인에 있어서의 기억력 저하와 또 치매 노인에 있어서의 기억력 장애는 우리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노인이 되면 노화 현상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이 저하되죠.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뇌에 질병이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가 나타나는 기억장애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기억력 장애에서는 경험한 것들의 일부를 잃어버리죠. 하지만 치매 노인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전체에 내가 지갑을 어디에 뒀지? 근데 지갑을 나중에 봤을 때는 거기 있었지 하고 기억이 나지만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조차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아주 전체적인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치매 노인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이제 정상적인 노인의 노화 현상을 볼 수 있다면 치매일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얻게 되는 게 치매와 정상적인 노인의 그 노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흔한 병으로 우리가 지금은 보여지고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을 조사했을 때 한 5에서 10% 정도가 치매라고 우리가 지금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유병률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5세씩 증가, 70세, 75세, 80세 이렇게 될 때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계가 고령화로 이제 다가가면서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조차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치매는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지 또 치매가 소위 말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알츠하이머병 또는 혈관성 병으로 오는 치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로 올 수 있는 경우가 전체 치매 한 7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장애로 오는 치매가 한 24% 정도가 되고 남자보다는 여성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다음에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을 우리가 잠깐 표를 보시게 되면요. 알츠하이머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었죠.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20에서 30, 계략 잡아서 그렇고 좀 이따 말씀드릴 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10%, 기타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으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경색, 뇌에 이제 피가 나는 그런 뇌출혈, 그 다음에 뭐 비타민 B12 결핍증, 그 다음에 저산소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라든지 감염성 질환으로서 뭐 후천성 에이즈 같은 디지즈로 오는 감염성 질환으로도 치매가 올 수 있어요. 뭐 기타 뭐 수두증이나 뇌종양이나 뇌외상으로도 우리가 치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치매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어렵죠. 특히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무엇을 계획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그러니까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또 대인관계를 하거나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오늘이 며칠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고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과 물건을 챙기는 것과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치매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심한 중증도의 치매 증상을 보겠지만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병원이나 기관에 가게 되면 치매 검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미니 멘탈 이제 그 간이 검사를 디멘치아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30가지 정도 이제 30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며칠인가요? 뭐 본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또 단어를 한 3개 정도 주고 그거를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죠. 또는 100에서부터 7을 빼세요. 또 거기서 7을 또 빼보시죠. 또 한번 7을 빼보세요. 이러한 수리 능력도 여쭤보게 되고요. 어떠한 그림을 준 다음에 그 그림을 똑바로 이제 한번 따라서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아니오를 가지고 우리가 30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치매 간이 검사를 하게끔 돼요. 그래서 뭐 중증도, 경증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개도 이제 대답을 못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어한 심한 치매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5개 이상 정도를 맞히시기 때문에 정상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치매 진단은 간단한 것으로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뭐 양로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도 가족이나 본인이 해보실 수 있어서 우리가 30점 만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치매 검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치매는 다른 병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거는 점점 나빠지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발병부터 한 10년 이상 우리가 걸리면서 노화가 되면서 점차 심해진다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기까지 뭐 말기 단계에서 여러 정도의 신체적인 질환까지로 이렇게 동반하게 되고요. 우리가 초중기로 이렇게 말기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족분들의 이런 치매로서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치매가 특히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발병 첫 번째에서부터 한 3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것 같다. 내지는 사회생활이나 직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을 이제 하시기 어려우신 시기가 되면서 개인적인 위생을 좀 잘 못하신다든지 옷을 좀 부적절하게 입으신다든지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씩 어려움을 필요로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다소 필요로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 게 초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뭐 불을 끄는 걸 까먹는다든지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또 열쇠를 어디다 뒀지, 통장을 어디다 뒀지, 내가 돈을 뺐었는데 현금을 어디다 뒀지,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시는 그런 부분이고, 단어를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떠한 사과라기보다 그거, 이거, 저거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 내지는 뭐 여기 있던 것이 없어졌어, 이런 의심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과거의 성격에 비해서 성격이 변화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중증도로 가시게 되면 기억력 감퇴라든지 언어 능력이 다소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판단 능력이 좀 없어지시고요. 옷 입기, 또 씻기,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세요. 안 쓰시려고 한다든지, 너무 자주 씻는다든지, 옷을 거꾸로 입는다든지, 옷을 그 다음에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그리고 돈 계산이나 이제 전화기라든지 가전제품 다루시는 것들이 특별히 더 어려워지고요. 수도꼭지나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화장실 볼 일이 서툴러지고 어디 묻히고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 심해지시는 중정도로 가시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거 일을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길을 잊어버리시는 게 나와요. 그죠? 외출을 가셨다가 집에 못 돌아오신다든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든지,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배회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보여지고 반복 행위가 이제 일어나게끔 되는 거예요. 세수를 했으면 조금 있다가 또 세수를 한다든지, 밥을 먹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밥을 계속 배고프다고 하고 밥을 먹게 된다든지, 이러한 그 일상생활에서의 것들이 조금 더 중증도로, 그리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한국인지 미국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지금이 몇 월 달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중증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고도의 치매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이 어렵고 전적으로 주위의 도움을 의존하게끔 되죠.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워지시고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손상돼서 배드리든 상태, 말 그대로 이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의존하게 되는 단계를 고도의 치매라고 보고, 우리가 파킨손이라든지 뭐 언어장애뿐만이 아니라 걷지도 못하시고 침대에서만 누워 계시게 되는 그러한 그 정도의 치매 증상으로까지 우리가 발전하게끔 되는 게 우리가 제일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이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되겠어요. 오늘은 치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과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치매를 어떻게 하면 간호할 수 있고,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